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정말 혁명과도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또 청와대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과 함께 또 두드러지는 부정적 기능, 이런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늘 되어왔고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후보 시절에 사실 청와대를 지금 저 장소에서 옮기겠다, 정부 중앙청사로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지금 그냥 까맣게 있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 해체,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할 것이다.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할 것이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와대에는 각 비서실이 다 있습니다. 정무, 경제, 거기에다 심지어는 일자리 수석, 일자리 수석은 경제수석이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다 또 정책실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옥상옥입니다. 민정수석실, 국민소통수석실, 다 이런 것들이 사회수석실. 그래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해가면서도 또 부처는 부처대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부처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총리실이라는 1차 시어머니가 있죠. 국무조정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라는 또 2차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어? 일이 잘 되면 전부 청와대가 잘한 것처럼. 그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좋은 일은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질적인 일은 각 부처가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생색나는 건 전부 청와대가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전부 부처가 책임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또 그런 모든 권한이 다 청와대로 집중돼 있다. 인사, 심지어는 각 부처 장관이 지금 1급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청와대 승인이 떨어져야 하니까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의 병폐, 이런 것들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곳이 청와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저는 문재인 후보가 2017년에 그런 문제점을 약간 인식했다고 봅니다. 근데 청와대를 옮기겠다 해놓고서 약속 안 지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거의 혁명에도 가까운 청와대 해체라는 걸 들고 나오고 지금 청와대 저 거창한, 지금 이거 사실 없애면 저 뒤에 청와대가 보입니다. 그 거창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공약입니까? 물론 지켜져야 되지만 지켜지겠죠. 이렇게까지 국민 앞에 돌려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돌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개혁은 청와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짚었고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뭐 진매체를 짓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혁명, 권력의 혁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 됐을 경우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건 뭐 곧바로 드러날 테니까요. 그건 뭐 저는 안 지키기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안 지키고 그냥 뭉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중앙청사로 옮기겠다고 말만 해놓고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청와대를 국민 앞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옮기는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실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면 청와대의 모든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날로 비대화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총리실에 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 실질적인 힘은 다 청와대가 쓰고 각 부처는 거의 청와대 하부기관 이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책임 총리제 말고 책임 장관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 맥락이 하나로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 등 몇 가지 중요한 국가 현안을 결정할 일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개념을 잘 잡고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하면 곤란하다. 거기에서부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런 게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친구, 자기 30년 동지라는 송철호라는 사람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울산시장으로 가장 강력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지금 원내대표죠? 그 사람 주변을 다 털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황운하 의원,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지만 그 사람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에 하명 수사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털어. 이렇게 돼서 다 털어가지고 나온 거 별로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선거 공작이죠. 거기에 청와대 7개 기관인가? 그게 다 달라붙어서 전부 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게 선거 공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뜻이 거기에 실려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 수사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청와대가 이런 일들에 다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심지어는 검찰, 경찰 수사까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다 개입하고 검찰 인사, 검사 인사 다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막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정치검사가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성윤 서울고검장 같은 사람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위직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느냐고 들락날락 거려가면서 이게 면이 섭니까? 그런데도 서울고검장을 지금 버젓이 안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무정지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무 죄 없는 사람 데려다가 저 법무연수원에 갖다 사실상 유폐시켜놓고 이런 식의 2중 내지 3중 잣대 그런 것들의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청와대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 분야 공약 중에.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자 청와대 기구를 축소하겠다 내지는 청와대의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겠다 다 약속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킨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정판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정부중앙청사로의 이전이었는데 그것도 안 지켰습니다. 자, 근데 그걸 종합해서 지금 발표한 것이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해체 공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이다. 책임 장관제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맥이 닿으면서 청와대가 각 부처를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이 또 그에 보조해서 각 부처를 장악하는 시스템,
이거에서 탈피해서 각 부처가 각 부처대로 자기 책임 아래 맡은 분야의 일을 하고, 뭐 국무조정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가 중복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그것도 현저하게 기구를 축소하고, 지금 여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부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과 민간 분야가 협력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그 대통령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청와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그 대통령실이 각 부서에 뭐 몇몇 이제 뭐 조정실 같은 아마 개념이 이제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과 통합을 해서, 그리고 각 부처의 부처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회 활성화하는 거. 지금은요, 총리실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거 다 뭐 자기네 진영 사람들 갖다 감투 주워놓고 그 실질적으로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런 형식상의 기구, 이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해산, 그 다음에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어떤 국방 권한, 그 다음에 대외적인 외교, 그것도 사실은 외교부가 대부분 하는 겁니다. 이런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 국방도 국방부가 상당 부분을 하지만 이건 뭐 워낙 중요한 분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후속 대책들이 나오면, 자, 이거는 가히 대한민국 정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 쪽이 왜 이런 공약을 미리 아마 선점하지 않았을까 좀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뺏긴 것이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 충격 굉장히 큰 거거든요. 권력을 잡겠다고 대통령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늘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탄핵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끝나고 나면 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보복, 운운하고 뭐 어쩌고, 무슨 수사, 물론 뭐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 받은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 판단 영역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관여 안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바로 청와대의 기능 축소다, 권력 축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그거에 대한 혁명적 공약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자, 그러면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로 바꾸는데, 이제 일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기구는 어떻게 하고 총리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후속 공약이 나와야 한다. 그게 곧 혁명 공약의 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윤석열 후보의 제가 혁명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처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 공약이 될 것이고, 그 또 그런 만큼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관심 속에 이 공약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 실천 방안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공약을,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 권한을 줄일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 성남시장 때도 그래 왔고, 그래서 측근들 돈잔치 벌이게 해줬고, 뭐 거기에 본인의 몫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뭐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건 뭐 드러난 게 없지만,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권력을 다뤄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리고 그 권력과 관련한 비리들을 수사해본 윤석열 후보로서는 아마 그런 심각성을 본인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이 공약의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 파장, 이건 제가 혁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공무원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청와대 해체 공약, 이 부분은 주목도에서는 단연 갑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추가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